딸이 사라졌어요. 새엄마가 생기고 나서 딱 2달 만에. 저는 이혼을 2번 했어요. 첫 번째 이혼이 딸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. 아이 친권은 전 남편이 가져갔어요. 제가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정했거든요. 재판부에서도 아버지 쪽 환경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저는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. 대신 매주 주말 면접교섭권을 받았어요. 매주 토요일마다 딸을 만날 수 있는 권리요. 그 권리 하나 붙잡고 버텼어요. 딸 이름은 서윤이에요. 그때 8살이었는데 헤어질 때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또 와 했었어요. 그 말이 몇 년이 지나도 귀에서 안 떠나요. 이혼 후에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. 작은 회사 격리로 시작해서 자격증 따고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. 매주 토요일엔 어김없이 서윤이를 만났어요. 같이 밥 먹고 옷도 사주고 숙제도 봐주고. 전 남편이랑은 불편했지만 서윤이 때문에 최대한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했어요. 그렇게 4년을 보냈어요. 전 남편이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. 서윤이한테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솔직히 불안하긴 했어요. 새엄마가 생기면 서윤이가 저를 덜 찾지 않을까 하고. 재혼식에 저는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어요. 서윤이한테 전화로 들었어요. 새엄마 되게 예쁘다고 잘해줄 것 같다고. 서윤이 목소리가 밝아서 저도 그냥 잘 됐다 싶었어요.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재혼하고 나서 첫 번째 토요일, 전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. 서윤이가 이번 주는 만나기 싫다고 한다고. 저는 좀 당황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. 다음 주에 또 문자가 왔어요. 이번엔 가족 일정이 있다고. 그 다음 주엔 서윤이가 몸이 안 좋다고. 이렇게 3주가 흘렀어요. 직접 전화를 했어요. 서윤이 번호로. 연결이 안 됐어요. 결번이라고 뜨는 거예요. 번호가 바뀐 거예요. 전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았어요.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. 사는 곳도 알고 있었으니까 직접 찾아갔어요. 근데 이사를 간 거예요. 경비실에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어요. 딸이 사라진 거예요.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. 아파트 입구에 서서 멍하게 있다가 결국 주저앉아서 울었어요.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그것도 몰랐어요. 집에 와서 법원에서 받은 면접교섭 결정문을 꺼냈어요.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. 이게 법원이 저한테 준 권리였어요.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변호사를 찾아갔어요. 면접교섭 불이행이라고 상대방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과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. 그리고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 열람을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. 저는 바로 이행명령 신청을 넣었어요. 법원에서 전 남편한테 이행명령이 떨어졌어요.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. 과태료가 부과됐어요.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. 전 남편은 주소를 교묘하게 숨기고 법원 서류 수령 자체를 피하고 있었어요. 그 와중에 서윤이 학교를 수소문했어요. 전학을 갔다는 걸 알았고 전학 간 학교를 찾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.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. 제가 친모라고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연락이 끊겼다고. 선생님이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어요. 근데 법원 결정문 사본을 팩스로 보내드리고 나서 서윤이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해 주셨어요. 그리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하신 말씀이 서윤이가 엄마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고.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들었다고 했대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. 누가 그런 말을 서윤이한테 했겠어요. 12살짜리 아이한테 엄마가 널 버렸다고 했을 사람이 누구겠어요.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어요. 유아인도 청구, 즉 아이를 직접 인도하라는 강제 집행 신청까지 넣었어요. 그리고 전 남편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신고했어요.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이 학교로 나왔어요. 서윤이를 면담했어요. 조사 결과가 저한테 직접 전달되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전 남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조정기일에서 전 남편 새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나요. 서윤이가 친엄마를 만나기 싫어한다고
자기들은 억지로 막은 게 아니라고. 근데 법원 조사관이 서윤이를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고 보고서에 이렇게 적혔어요. 아이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며 만남이 단절된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. 즉 서윤이는 만나기 싫다고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. 법원은 기존 면접교섭 결정을 유지하면서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어요. 그리고 전 남편한테 누적된 과태료와 함께 향후 면접교섭 방해 시 친권 변경,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경고까지 나왔어요. 전 남편이 처음으로 서윤이를 데리고 나왔어요. 서윤이를 보는데 키가 훌쩍 커 있었어요. 1년 가까이 못 봤으니까요. 서윤이가 저를 보더니 처음엔 멈칫했어요. 그러다가 천천히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.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냥 손을 꼭 잡았어요. 나중에 걸으면서 서윤이가 저한테 물었어요. 엄마가 날 버린 거 아니었어요? 저는 절대 아니라고 엄마가 매주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게 막은 거라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다고 했어요. 서윤이가 한참 있다가 그랬어요.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?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. 더 빨리 싸웠어야 했어요. 더 빨리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요. 근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. 서윤이도 이제 알았으니까. 면접교섭권은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. 지켜야 하는 권리예요. 누가 막으면 싸워서 찾아와야 해요. 그게 얼마나 걸리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.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